안녕하세요, 모더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를 직접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전까지 했던 걸프와 브라우저리파이 바벨을 배웠던 거고요. 리액트를 그냥 바로 쓸 수도 있지만 리액트를 그냥 바로 쓰게 될 경우 리액트의 가장 강점인 JSX라는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벨 파트에서 JSX라는 걸 잠깐 봤었는데요. 봤다기보다는 그냥 지나쳤는데, JSX란 뭐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HTML 문법을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자바스크립트 코드예요. 이게 div 태그가 HTML 태그가 스트링이 아니라 마치 HTML 코드를 바로 쓴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능한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드가 내부적으로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코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리액트를 쓰시면 바벨은 그냥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을 빼고는 리액트를 쓸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안 씁니다. 장담 드릴 수 있어요. 아무도 안 써요. 99.99999%는 다 바벨로 트랜스파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리액트를 쓰시려면 리액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리액트가 최근에 16 버전이 나왔습니다. 리액트 JS 16이라고 부르는데 요번 16 버전에 완전히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부분이 많이 없는데 오히려 추가된 기능이 많은데 실제로 리액트 코어에서 코어가 완전히 교체가 됐습니다. 즉 기존에 존재하던 리액트 JS 임플레멘테이션이 완전히 새 걸로 교체가 됐어요. 그거를 리액트 피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점은 보통 리액트가 버전업을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하이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시키는 기능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16 기준을 분기로 그러한 디프리케이티드들이 많이 삭제가 되었고 이제 전혀 못 쓰게 바뀌었고 또 기존에 많이 쓰던 일부 기능들도 디프리케이티드 된 게 있다고 하네요. 다행히 제가 쓰는 거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최신 버전인 리액트 16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 save dev로 리액트를 설치를 하고 또 브라우저에서 리액트를 쓰시려면 리액트 돔이라는 것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 리액트에는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가 하나하나의 UI 부분 UI 덩어리를 담당하신다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컴포넌트를 브라우저에 렌더링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 바로 리액트 돔입니다. 브라우저 말고 그럼 다른 데도 렌더링 할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능하고요. 리액트가 보면은 원래는 리액트 돔이라는 게 없었는데 이제 추후 버전에 분리가 되었는데 그게 리액트를 단순히 웹 브라우저가 아닌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가 리액트 네이티브죠. 그래서 네이티브 뷰로 이제 컴포넌트를 렌더링 하는데 그럴 때는 리액트 돔을 쓰지 않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에 있는 기능을 써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리액트와 리액트 돔을 설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액트 프리셋을 설치하셔야 돼요. 리액트 프리셋. 그 바벨 프리셋 리액트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npm install save dev 바벨 프리셋 리액트. 그리고 리액트는 그 공식 문서에 가시면 아주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튜토리얼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 한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16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글이 없어졌을 거예요. 확실한 건 아닌데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하고 비교해서. 어쨌든 튜토리얼을 보시면 이제 리액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이 JSX 코드가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제를 만들어 본다든지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클래스를 안 쓰고
create class라는 메서드로 만들었었는데 그래도 클래스는 많이 썼지만요 다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서 리액트의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설치를 했으면 이제 이 바벨 프리셋 리액트를 바벨리파이에 넣어줘야 됩니다. 프리셋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리액트의 JSX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JSX 코드를 아니죠, 그냥 다 지우고 아예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렌더링 할지를 지정해 줘야 돼요. 근데 바디에 할 수 있긴 한데 바디에 하는 거를 이제 프레임워크 자체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간단하게 뭐 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div-id.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제 index.js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고 걸브 파일에서 index.js를 이제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저번에 설치했던 그 바벨 폴리필을 아직 안 불러왔는데, 그래서 바벨 폴리필은 설치를 하면은 스크립트에서 최상단에서 가장 먼저 불러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폴리필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노드에서는 모듈을 불러올 때 이제 require문을 썼죠. 실제로 위에서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common.js 스펙인데 ECMS 스크립트 스펙에 모듈화가 추가가 됐어요. 근데 그게 common.js 스펙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여기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듈이라는 게 추가됐죠. 그래서 export, import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직접 쓰면서 일단 알아보고, 어쨌든 이러한 이제 바벨을 쓰게 되면은 이러한 ECMS 스크립트 2015의 모듈화를 이렇게 require 문으로 마찬가지 트랜스파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ES 2015 프리셋을 쓰면 정말로 그렇게 바꿔줘요. 그 임포트를 require로 교체해줍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시려면은 뭐 써보면 되겠죠. import 바벨 폴리필을 하시고 이제 스크립트를 빌드해 보겠습니다. 빌드를 하면 폴리필에 들어가면은 폴리필의 내용이 많아서 약간 좀 스크립트 빌드 시간이 아까보다 길어질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이게 지금 저희 스크립트는 와치를 해야 돼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수정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번들 태스크와 와치 태스크를 분리할게요. 와치 태스크를 분리를 해서 얘를 넣어주고 걸프 태스크는 이 태스크를 작성하지 않고 두 번째 인자로 실행할 태스크들을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번들과 와치를 넣어주면은 디폴트에서 번들과 와치가 실행이 돼요. 그게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죠.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번들이 시작됐고 와치는 이미 끝나버렸고 이제 번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됐죠. 그래서 번들이 됐고요. 보시면은 코드가 정말 많아졌죠. 이게 바벨 폴리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바벨 폴리필을 임포트로 불러왔는데 검색해 보시면 임포트가 한 개도 없어요. 즉 임포트를 전부 require로 교체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러와야 될 게 리액트겠죠. 그래서 리액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ES 2015 모듈은 대부분 기존의 require.js와 호환이 됩니다. 즉 위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바벨 폴리필 머시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통 이제 불러올 때 이렇게 불러왔죠. 예를 들면 리액트를 지금 불러온다고 치면은 아마 이렇게 불러왔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코드도 되긴 되는데 바벨을 쓸 때 보통 ES 2015 모듈을 많이 써요. 이게 솔직히 더 편해요. 이 common.js보다. 그래서 알아서 트랜스파일 해주는데 불편한 문법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import react from react 이 문장은 아래 문장과 동일합니다. 즉 바뀐 점은
이 변수 선언이 필요 없으며 require 대신에 from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이렇게 동일하죠. 그 다음에는 react dom을 불러오겠습니다. react dom from react dom.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면은 말씀드렸지만은 리액트는 컴포넌트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UI를 표현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존의 HTML에서 이렇게 만들던 버튼을 만들 건데 이거를 리액트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버튼 extends react component. 그래서 항상 리액트 컴포넌트는 react.component 아니면은 이제 리액트 점을 생략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리액트 이 모듈 안에 컴포넌트를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리액트는 렌더라는 메서드를 만나면은 실제로 이 코드가 아니고 이 리액트 컴포넌트를 실제 브라우저 돔에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버튼 hello 라는 식으로 렌더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버튼을 렌더링 할 때 버튼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HTML, 정확하게는 XML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HTML 코드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렌더링 하려면 리액트 돔을 써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 dom.render 라는 메서드에 이제 뭘 렌더링 할 건지, 저희가 렌더링 할 거는 버튼이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버튼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어디에 렌더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만든 app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div 태그에 렌더링 할 것이므로 document get element by id app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와치가 됐네요. 방금 됐죠? 그래서 이제 저 코드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어디더라? 탐색기에서 표시를 하셔가지고 index.html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버튼이 렌더링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리액트에서 제공하는 리액트 전용 개발 툴이 있어요. 이걸 설치하시면 이 크롬 요소 검사기에서 이제 그 리액트 전용 이제 디버거 같은 게 추가돼 가지고 훨씬 편하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왜냐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리액트 컴포넌트에서는 버튼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더라도 실제로 브라우저에 렌더링 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돼요. 버튼 이게 렌더링 되지 이게 렌더링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안에 이제 컴포넌트 안에 이런 게 많아지거나 그러면은 디버깅 할 때 힘들어요.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태그들이 쫙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리액트 개발 툴을 쓰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wrap in a new to do item 이런 식으로 실제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렌더링 되는 HTML 그 엘리먼트도 같이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디버깅 할 때 뭐 편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써도 잘 디버깅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필요하신 분은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를 뭐 굳이 설명드릴 것도 없지만 설명을 드리면 버튼 컴포넌트를 만들었는데 버튼 컴포넌트는 실제로 버튼이라는 엘리먼트를 렌더링하고 헬로우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 엘리먼트에다가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예요. 이게 이제 리액트의 가장 기본이고요. 리액트의 이런 컴포넌트들은 이제 props라는 게 있습니다. props라는 게 있는데 HTML 코드를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버튼이 있으면은 여기 말고 진짜 HTML 할게요. 그래서 버튼에서 on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설정한다든지 여러가지 뭐 기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러면 버튼 말고 뭐 인풋을 한다고 하면은 뭐 타입은 텍스트고
뭐 name은 뭐고 id는 뭐고 클래스는 뭐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리액트도 이러한 기능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props라고 부릅니다. 이건 프로퍼티즈의 줄임말인데, 그래서 기존의 HTML에 있는 모든 프로퍼티도 다 지원을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은 HTML에서는 이 프로퍼티들, 즉 여기서 애트리뷰트라고 부르죠. 애트리뷰트들이 대소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은 리액트에서는 무조건 카멜 케이스, 카멜 표기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즉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처럼 onClick 같은 이벤트를 설정할 때는 이렇게 C가 대문자가 되어야겠죠. 이 점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액트 16 이전까지는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onClick에서 소문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무시가 돼요. 근데 리액트 16부터는 존재하지 않는 프로퍼티를 쓰게 되면은 실제 여기에다가 프로퍼티를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16과 이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onClick 말고 AAA라는 걸 했다. 근데 이 AAA라는 프로퍼티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컴포넌트에서 지원하지 않는 프롭스면은 리액트 16 이전에는 무시를 합니다. 근데 16 이후부터는 이렇게 실제로 렌더링을 해줘요. 이게 도움이 돼요. 어떨 때 도움이 되냐? 뭔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예는 없는 것 같은데 뭐랄까요? 뭐 하다 보면 쓸 일이 있겠죠. 일단 저는 당장에 쓴 적은 없는데 잘은 기억 안 나는데 저게 안 돼가지고 한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기는 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를 이 오류가 났죠. 지금 걸프는 오류가 나면 이렇게 뻗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 안 드렸군요. 노드.js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노드에서는 오류가 예외가 발생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뻗습니다. 이거를 안 뻗게 해주려면 에러가 나면은 에러를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걸프 리액트 보일러플레이트에서 걸프 파일 JS를 보시면 번들링 시 에러가 날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 갔지? 에러가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swallow error라는 펑션을 이벤트 핸들러로 설정을 해놨는데 보시면 번들 이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겠죠. 이 swallow error는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그냥 에러가 나면은 이제 이걸 출력을 하고 this.emit end를 해주는데 이거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냐? 에러가 났을 때 이제 에러가 나면은 이게 번들을 하고 나면 브라우저 리파이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에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번들이 끝날 때 호출되는 이벤트가 end입니다. 근데 에러가 나면 end가 호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 emit은 강제로 end를 호출시켜주는 부분인데 이게 왜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트랜스 파일 번들링을 할 때 이렇게 로그를 남깁니다. 여기는 아니고 보시면 이렇게 로그를 남기고 또 브라우저 싱크를 나중에 배울 브라우저 싱크라는 걸 써가지고 이제 브라우저 웹 페이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리로드를 해주는데 엔드가 발생이 안 되면은 얘도 안 찍히고 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제로 이제 emit 이벤트를 임의적으로 발생을 시켜서 되도록 해놨는데 뭐 원하시면 안 해도 돼요. 에러가 나와서 반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은 그냥 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swallow 에러를 해놓고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번들 시간이 꽤 길죠. 아까랑 비교했을 때 훨씬 길어진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일단 바벨 폴리필 자체가 내용이 많아요. 둘째, 리액트도 상당히 큰 라이브러리입니다. 번들 내용을 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별로 쓴 코드 없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싶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하는 케이스에는 바벨 폴리필을 쓰실 게 아니고 필요한 기능만 따로 빼와서 넣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바벨이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한데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 공통된 모듈들만 떼가지고 별도로
빌드를 해가지고 보통 벤더라 부르는데 그 벤더 스크립트를 따로 빌드를 해서 이 실제 애플리케이션 로직과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큰 한 개의 덩어리가 아니고 그거를 아주 조금 한 반 정도로 쪼개진 두 개 정도로 쪼개서 불러오는데 뭐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를 통으로 불러오는 거랑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불러오는 거랑 파일 사이즈가 정말 작은 경우에는 합치는 게 좋지만은 파일 사이즈가 너무 커지게 되면은 적당히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실제로 로딩 속도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벤더라는 형식으로 분리를 해서 많이 빌드를 하고요. 그것도 차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보통은 이제 프로덕션 개발 모드에서는 약간 뭐 로딩이 느려도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프로덕션 모드에서 느리게 되면 불편하겠죠, 사용자들이. 그래서 보통 프로덕션에서는 저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이제 어글리 파일을 쓴 것처럼 이 코드를 난독화 시킵니다. 난독화라는 게 단순히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목적이 있지만은 가장 큰 목적은 파일의 사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막 용량이 1메가, 2메가 나오는 것들이 막 200, 300, 많아봐야 2, 300kB로 확 줄어듭니다. 그 어글리 파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리액트를 배우는 거에만 초점을 두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정확하게는 리액트를 다루는 아주 기초적인 예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프롭스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